나가 파이어볼부터 시작할게요. 매운 태국 요리가 아니고요. 사실 태국의 메콩강 상공에 갑자기 나타나는 이상한 불덩어리예요. 빛나는 공은 물에서 공중으로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이 공의 크기는 작은 반짝임부터 농구공 크기까지 다양해요. 현지인들은 밤마다 수만에서 수천 개의 불덩어리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어요. 이 신비한 현상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움을 자아냈죠. 나가 불덩어리는 메콩강에 사는 나가라는 거대한 뱀 같은 생물이 악령을 쫓기 위해 불덩어리를 뱉어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에는 또 다른 지루한 설명이 있죠. 과학자들의 공통된 믿음은 이 공이 공기 중에 발화하는 메탄가스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장관을 보기 위해 10월경 메콩강 유역을 방문해요. 그러니까 10월에 태국을 방문했다가 하늘에서 빛나는 불덩어리를 본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나가 파이어볼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불무지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불타는 무지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해요. 불무지개는 실제 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원호라고 불리는 구름 형성의 일종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죠? 조건이 완벽할 때만 볼 수 있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렇다면 불무지개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모든 것은 작은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진 높은 고도의 권운 구름에서 시작돼요. 이 구름 사이로 태양이 직각으로 비추면 얼음 결정을 통해 굴절되어 놀라운 색채가 만들어져요. 그 결과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 무지개 같은 호가 만들어지죠. 실제 불이 나지 않는데 왜 불무지개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색상 때문이에요. 이 현상은 빨강, 주황, 노랑의 색조로 불꽃과 유사한 생생한 색조를 띠고 있어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희귀한 모습은 브로켄 유령이에요. 땅 위로 어렴풋이 보이는 이 거대한 유령의 모습을 보세요. 실제로 드문 광학 현상입니다. 사람의 실루엣이 일반적인 그림자 대신 무지개색 후광에 둘러싸여 거대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마치 그림자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과 같아요. 이 빛의 트릭의 이름은 독일의 브로켄산에서 유래했어요. 이 현상이 처음 관찰된 곳이죠. 이 현상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이제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는 빛이 공기 중의 물방울을 통과할 때 빛이 작용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이 물방울은 작은 프리즘처럼 작용해서 빛을 여러 방향으로 굴절시켜요. 서 있는 사람 뒤에서 태양을 비추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앞에 수증기나 안개 등에 투영돼요. 빛이 굴절되어 그림자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게 되죠. 서린의 그림자를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산에서 하이킹을 할 때는 이 현상을 눈여겨보세요. 다음 자연현상은 성엘모의 불입니다. 대기 중에 강한 전기장이 생성될 때 발생해요. 뇌우와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현상은 성엘모의 불이 발생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제공해요. 폭풍우가 치는 하늘을 통과할 때 비행기 주변에서도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저 비행기를 타고 이 빛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까이 가면 겁이 날 것 같기도 하네요. 세인트 엘모라는 이름은 포미아의 성 에라스무스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는 선원들의 수호 성인으로 인식됐죠. 중세시대의 일부 선원들은 이 불이 신의 보호의 표시라고 믿었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이 자연현상을 보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믿었죠. 동시에 다른 선원들은 이 현상을 불운과 다가오는 폭풍우의 징조로 인식하기도 했어요. 이 파란색 또는 보라색 빛은 선원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전기장이 공기 분자를 이온화해서 밝고 빛나는 빛을 발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영화 속 특수 효과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정신은 확실히 동일해요. 블루 제트기와 엘프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세요. 현상 이름조차 영화 제목과 비슷하죠? 어쨌든 블루 제트는 뇌우 꼭대기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파란색 원뿔 모양의 번개예요. 대기권까지 최대 50km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엘프는 뇌우 위에 나타나는 빛나는 빛의 고리로 지름이 최대 500km에 달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관찰하기 어렵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우가 치는 동안 대기 중에 전하가 축적되는 방식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핵심 요소예요.
전하가 충분히 축적되면 정기적 고장을 일으켜 블루제트 또는 엘프를 생성할 수 있죠. 계속해서 줄무늬 빙산을 보겠습니다. 샐러드에 넣는 거 말고요. 남극의 일부 지역에 떠다니는 빙산 말이에요. 빙산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올 때 때때로 밀도와 불순물이 다른 얼음층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이 얼음 덩어리는 바다에서 떠다니다가 바람과 물에 의해 서서히 침식돼요. 얼음층이 노출되죠.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패턴이 보여요. 빙산의 줄무늬는 파란색, 녹색, 심지어 검은색과 같은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색은 얼음이 형성될 때 얼음 속에 갇혀있던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과 유기물로 인해 발생해요. 일부 빙산은 소용돌이나 나선형과 같이 더 복잡한 패턴을 가질 수도 있고요. 확실히 예술 작품처럼 보이네요. 다음 보실 매혹적인 것도 역시 얼음과 관련이 있어요. 서리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얼음꽃, 크리스탈 폴리아 등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가을이나 초겨울 동안 줄기가 긴 식물들은 꽃과 같은 모양을 취할 수 있는 얇은 얼음층을 밀어내요. 이 얼음 구조물에는 섬세하고 깃털 같은 덩굴손이 있어요. 2009년 워싱턴 대학교의 생물학 연구팀은 북극 근처에서 서리꽃밭을 발견했어요. 연구팀은 꽃 몇 송이를 녹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얼음꽃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었어요. 마치 서리꽃이 작은 정원인데 잎 대신 박테리아가 있는 것처럼요. 이들에게도 정원사가 있는 걸까요? 좋아요. 하지만 이 얼음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서리꽃은 공기가 극도로 춥고 건조할 때 얼음 속의 작은 돌기에서 수분이 빠져나올 때 볼 수 있어요. 공기가 잠시 습해졌다가 추위로 인해 수증기가 무거워지죠. 공기는 그 과도한 무게를 방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정 하나하나가 다시 얼음으로 변해요. 바로 이거예요. 섬세하고 깃털 같은 얼음 덩굴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마치 얼음이 마술을 하는 것 같아요. 얼음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색 좀 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건 보석 얼음이라고 불리고 일본의 도카치강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 강은 수정처럼 맑은 물로도 유명해요. 기온이 내려가 강이 얼면 얼음 덩어리가 파도와 함께 움직여요.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죠. 보석 얼음은 투명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빛을 다르게 반사해요. 해질녘에 호수를 방문하면 황금빛 노란색 얼음돌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한낮에 방문하면 파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반사되는 빛의 색은 하늘에서 빛이 산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면 도카치강은 꼭 가봐야 할 곳 목록에 추가해야 할 곳이에요. 이런 현상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